이번 경기를 마지막으로 2025 시즌 전반기가 공식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경기가 시작하기 직전 알론소가 등에 통증을 느끼며 프랙티스 1에 불참한다는 소식을 전함과 동시에 캐딜락의 작은 관심을 받고 있는 펠리페 드로고비치가 세션에 참전한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또한 훌켄버그의 시트를 빌려 알핀 아카데미의 폴 아론이 프랙티스 1에 참가하게 됐습니다. 프랙티스 세션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프랙티스 1의 가장 큰 문제는 영드라이버 자격으로 나온 폴 아론의 차량에 기계적 결함이 발생하면서 고작 30분 만에 세션에서 이탈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아쉬움을 뒤로하고 하즈러와 베어만이 성공적인 빌드업을 수행했고 맥라렌을 따라가지도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주말에 누가 조커가 될지 기대하게 만든 세션이었습니다. 그리고 알론소가 정상적으로 복귀해 프랙티스 2를 수행했습니다. 퀄리파잉 시뮬레이션은 에스턴 마틴의 두 선수가 예상 외의 기록을 가져가면서 실적을 쌓았고 퀄리파잉만 잘 치룬다면 많은 포인트를 가져갈 것이라고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반면에 베르스타펜은 퀄리파잉 시뮬레이션과 레이스 시뮬레이션에서 모두 갈피를 잡지 못하는 모습을 1시간 동안 보여주면서 레드불 미케닉에게 막중한 임무가 부여됐습니다. 맥라렌이 자신과의 싸움을 펼치는 가운데 르클레르가 그 문을 두드리는 듯한 기록을 계속해서 작성해주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각 팀마다 최종적으로 전략을 결정하기 위한 프랙티스 3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계를 확인하기 위한 1시간을 가졌던 20명의 선수였고 에스턴 마틴과 자오버의 예상 외 선장과 하룻밤 동안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레드불의 간극이 가장 눈에 띄었던 시간이었습니다. Q1입니다. 20명의 드라이버가 4.3km의 서킷에 모두 모이는 혼돈의 18분이었습니다. 프랙티스부터 심상치 않았던 에스턴 마틴이 최상위권에 이름을 올렸고 특히 알론소가 일시적으로 1위 자리에 오른 것은 화제거리가 될 만했습니다. 세션이 마무리됐을 때 알론소의 기록을 넘은 것은 피아스트리가 유일했고 탈락권에서는 1위와 고작 0.8초 차이로 탈락해야 하는 헛웃음이 나오는 상황으로 Q1이 마무리됐습니다. Q1 탈락자는 치노다, 가슬리, 오콘, 훌켄버그, 알본입니다. Q2입니다. 하늘이 어두워짐과 동시에 아주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한 15명의 선수입니다. 실제로 비가 오는 것을 확인하는 듯한 움직임과 관중들의 우위 착용 장면까지 포착되면서 모든 팀이 더 분주해졌습니다. 대부분의 선수들이 기록 유지에도 실패한 가운데 맥라렌 듀오는 1분 14초대의 기록을 일찌감치 작성했습니다. 걱정과는 다르게 시간이 지나도 우천 상황이 되지 않았는데 그와 동시에 트랙 에볼루션이 급격하게 일어나면서 선수들의 기록이 급등했습니다. 1분 15초 7의 기록이 예상 데드라인으로 잡힌 가운데 많은 선수들이 엎치락뒤치락했고 엄청난 양의 트랙 에볼루션을 등에 업은 알비의 두 선수와 볼톨레토가 최종적으로 Q3에 진출했습니다. 그리고 11위를 차지했던 안토넬리의 기록이 삭제되면서 최종 15위로 퀄리파잉 세션을 마감지었습니다. Q2 탈락자는 베어만, 해밀턴, 사인스, 콜라핀토, 안토넬리입니다. Q3입니다. 첫 플라잉 랩에서 일시적으로 초기화된 트랙 에볼루션으로 인해 만족스럽지 않은 기록을 뽑아냈습니다. 새 타이어를 사용하지 않은 탓도 있었겠지만 단순 실수로 인해 잠정 폴 기록을 아쉽게 가져가지 못한 러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들과는 다른 전략을 사용하는 에스턴 마틴이 모두 기록 상승에 성공했고 특히 알론소는 잠정 2그리드를 얻어내는 자타공인 최선의 성과를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최종 그리드를 결정지을 플라잉 랩은 르클레르가 먼저 잠정 폴을 차지했고 그 뒤를 이어서 맥라렌 듀오가 달렸지만 모든 섹터에서 기록을 끌어올리지 못하며 르클레르가 예상 밖의 폴시터가 됐습니다. 그리고 프랙티스 때의 어려움을 반증하듯 베르스타펜이 볼톨레토보다 1000분의 3초 늦은 기록으로 8그리드에서 출발하게 되는 익숙치 않은 장면이 속속들이 나왔습니다. 당사자도 놀랐지만 관중과 시청자는 더 놀랐습니다. 2025 헝가리 그랑프리 폴 포지션은 페라리의 샤를 르클레르였습니다. 레이스데이입니다. 오프닝 랩에서의 사고가 예상이 됐던 만큼 상당히 집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경험이 쌓인 루키들을 포함한 모든 선수들이 고도의 집중력으로 안전하게 빠져나오고 르클레르를 필두로 한 줄을 형성하며 달려왔습니다. 레이스의 20%가 진행된 시점인데 4위 노리스와 5위의 알론소의 격차는 약 11초로 벌어졌고 전형적인 기차놀이 형식의 경기가 펼쳐질 것을 암시했습니다. 그래도 하나 둘씩 피트스탑을 진행하는데 이때 시간 손해를 본 선수가 순위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었고 결정적인 상위권 선수들의 피트스탑이 머지않아 진행됐습니다. 그렇게 미디움 스타트를 진행한 선수 중 절반가량과 하드 스타트를 진행한 선수들만이 변수를 볼 수 있는 조건이 완성됐고 특히 노리스가 전략상의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해밀턴과 베르스타펜의 격한 배틀 장면이 있었고 레이스 이후 페널티 여부를 적용한다는 메시지와 함께 레이스를 속개했습니다. 30렙을 넘긴 뒤 노리스가 피트 스탑을 진행하고 러셀이 뒤로 나왔으며 타이어의 수명을 살펴봤을 때 앞서 말한 대로 전략상의 우위를 계속해 가져갈 수 있었던 노리스였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것은 레이스의 절반 이상을 미디움 타이어로 달린 선수들인데 40렙이 지나도록 바꾸지 않은 볼톨레트와 로슨이 굉장히 타이어 관리를 잘했다고 할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또한 러셀이 투스탑을 진행하면서 피아스트리에게 전략을 강요했고 실제로 투스탑을 진행하면서 1위 자리를 내주는 대신 안정적인 전략을 취했습니다. 50렙을 넘기자마자 타이어가 비교적 싱싱했던 피아스트리가 속도를 올리면서 르클레르를 자력으로 초월했는데 아무 일 없던 12회분을 지나보내고 어느샌가 노리스에게 아주 가까이 달라붙은 모습이 보였습니다. 엄청난 페이스로 예상 시간에 배틀 가는 거리에 진입했지만 초월이 어려운 헝가로링의 특성 탓에 가까이 붙더라도 같은 차량을 넘어가기엔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초월 없이 노리스가 먼저 결승선을 넘으며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경기 결과는 맥라렌의 4경기 연속 원투 피니시지만 이번엔 노리스가 1위를 차지하면서 드라이버 챔피언십 경쟁에 불을 지피는 결과가 완성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헝가로링 치고는 꽤 많은 초월이 나왔지만 대부분은 1번 코너에서의 초월이었고 몇 안되는 초월은 조금은 위험한 장면을 연출하면서 아슬아슬하게 넘어간 것이었습니다. 또한 볼톨레토가 6위로 결승선을 통과하면서 자우버 팀 6경기 연속 포인트 피니시를 기록하게 되는 중위권 팀으로서 엄청난 선전을 보여주며 여름방학을 기분 좋게 맞이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당연히 맥라렌이 압도적일 거라 예상은 했으나 르클레르의 폴 포지션으로 인해 잠깐 기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상대의 전략에 말려들면서 최종적으로 포디움에도 오르지 못하는 기대에 못 미친 주말이 됐습니다. 러셀은 또다시 불리한 상황 속 포디움 수성에 성공했고 에스턴 마틴이 정말 오랜만에 더블 포인트 피니시를 하면서 23년도 초반에 에스턴 마틴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희망의 불꽃을 지피는 날이 됐습니다. 전반기 마지막 경기의 트로피를 사수하는 노리스를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며 영상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4주간의 여름방학 무탈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